이제 민법 복대리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잘 간다. 복대리.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 선임행위, 이거를 복임행위라고 하지,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으므로. 문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아닙니다. 문제 다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아닙니다. 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오케이. 세 번 읽으니까 이해됐어. 복대리인은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가 아니지, 그치?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O지. 근데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그러니까 X야, 맞지? 그래. 반복은 역시 좋은 거야. 정확하게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B, 아니다. 다음, 복대리시 본인을 현명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맞고. 문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다시,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B, 아니죠. 다음,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문제, 법정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다. B, 언제든지 임의 대리인이다. 딩동댕. 다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지는 않으나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왜? 본인이 있고 본인이 대리인을 세웠어. 그럼 대리인 밑에 복대리인이잖아. 그럼 여기 대리인이 이제 대리권이 소멸하면 여기가 줄이 뚝 끊기지. 그럼 그 밑으로 다 떨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렇지.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복대리인이 여기 밑에 있는데, 그렇지.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도 본인을 위한 거, 여기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해도 본인을 위한 거, 맞지? 다음,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으나 법정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옳은 지문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도 해임 또는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이 있다.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은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도 냉장 수술 갑자기 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하니까, 그치?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되므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복대리인은 본인에게 직접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시.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123조 제2항. 복대리권은 대리인에 의한 수권행위, 복임행위의 철회에 의하여도 소멸한다. 본인의 파산,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는 복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요약 정리. 그리고 복대리. 복대리 또 공부할 때는 첫 번째는 복대리 의의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는 복임권과 책임 해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런 거 보고 법률관계 보면 되는데, 한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하셨어 교수님이. 복대리도 한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복대리의 의의는 뭐냐?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이렇게지. 여기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야. 이 사람의 대리인이 바로 이 복대리인이야. 오케이? 복임행위랑 대리행위는 다른 말이야. 오케이? 복임행위, 대리행위는 똑같은 의미가 아니야. 대리인이, 이렇게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이게 복임행위야.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대리행위지. 오, 나 지금 이해했어. 넌 알고 있었어? 복임행위랑 대리행위의 뜻을 나 지금 알았다? 자, 여기 있는 대리인이 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가 복임행위야. 복임행위. 얘가 대리인이 너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노라 하는 거 복임행위.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복대리. 복임행위고, 대리행위는 대리인이나 복대리인이 이 본인의 이름으로 한 거가 대리행위. 야우. 됐어.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갈게. 본인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이 복대리 행위 시 본인의 이름을 현명한다. 따라서 법률 효과도 본인에게 직접 기속한다. 그렇지. 임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든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든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다. 그렇지. 복임권과 본인에 대한 책임. 복임행위, 대리행위와 이해와 암기를. 교수님이 여기는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라고 하셨어. 말을 변형해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암기하라고 하셨어. 왜? 한 문제 나오니까. 복대리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자, 그러면 복대리, 임의 복대리가 2페이지구만. 요약 정리 보고 있는데, 일단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복 대리인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 임의 대리인에서 복임권 볼게.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인은 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만 복임권이 있어. 판례를 보면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케이. 복임권. 복임권이 뭐야?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가 복임권이잖아. 근데 이게 복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임의 대리인한테는 없대. 원칙적으로는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그게 없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기는 거고, 그래서 판례에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 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한테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대. 그럼 복임에 대한 책임. 이거 중요해. 임의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을 했을 때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 지는 거고,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했을 때 이렇게 있지. 그럼 본인이 이 대리인에게
자기가 누굴 데리고 와서 얘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 지명을 딱 하잖아. 누굴 데리고 오잖아. 그랬을 때는 이 대리인은 감독 책임만 지는 거야. 책임이 감경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 감독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있다. 본인에 의해 선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복임에 대한 책임은 원칙은 과실 유무 불문하고 선임 감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 이거는 과실 책임 감경 이것도 되는 거지. 복대리인 복임권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으나 본인이 승낙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역시 이 세상에 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나가 아니고 있어. 복대리의 법률 관계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다시 제2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오, 그렇구만. 그러면 대리인에 대한 관계,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본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의 법률 관계, 세 사람에 대해서 복대리인과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과 상대방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과 본인에 대한 관계, 이렇게 세 가지 볼게. 첫 번째로 복대리인과 대리인에 대한 법률 관계 두 가지로 나눠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게 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에 종속한다.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그래서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 종속된다. 따라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여기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맞지?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복대리의 법률 관계, 상대방에 대한 관계를 볼게. 상대방은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이잖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제123조 1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이 대리인과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복대리인이 그렇고 이제 복대리의 법률 관계 세 번째 본인에 대한 관계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본인과는 법률 관계가 없으나 민법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제123조 2항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직접 비용 상환을 그래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 이제 마지막인데 소멸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와 같대. 복대리권의 소멸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와 같다. 소멸 사유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1, 2, 3. 1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고 2번 복대리인은 대리인 그냥 똑같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복대리인이 본인이 했을 때 사망했을 때나 성년 후견에 개시가 됐을 때나 파산했을 때 복대리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에 개시가 되거나 파산했을 때 소멸 사유고 소멸 사유가 아닌 거는 여기 본인이 파산했을 때는 소멸 사유가 아니야. 복대리인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별표가 막 쳐져 있네. 33회 문제로 나올 확률이 아주 많다고 했으니까 잘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복대리. 재밌다, 그치? 재밌지? 같이 푸니까 재밌지? 나만 재밌어?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요?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딩동댕 맞고, 다음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유효하게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다시,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유효하게 선임한 경우에 그 대리인은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딩동댕 맞고, 다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임 및 감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본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법정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아닌 무과실 책임을 진다. 맞아. 다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관계가 인정된다. 다시,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도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존재하는 내부 관계가 인정된다. 딩동댕. 다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헷갈려. 다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오케이, 맞아. 맞습니다. 좋네. 그래서 복 대리인 선임 및 책임 한 번 더 정리해줄게. 선임 여부.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원칙, 선임 불가능해.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 가능하고, 이미 대리인은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있고, 그다음에 이미 대리인이 복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본인이 지명하면 복 대리인의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경우에 책임이 있는 거고,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야. 자기가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책임지는 거. 복 대리인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자기가 선임한 복 대리인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 본인이 과실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감경이 되는 거지. 오케이? 더 헷갈리나? 그러면 들은 거 잊어버려.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끝! 이랬으면 좋겠다, 그치?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은 갑으로부터 나 안 졸려온데? 을은 갑으로부터 병이 소유한 A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그치, 똑같지. 갑을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을은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이 병의 A 토지를 갑을 위하여 매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해했지? A가 있고 A가 을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여기 A 여기가 갑이 본인, 을 대리인, 여기가 정을 복 대리인으로 이제 한 거지. 여기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을의 승낙 없이도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시,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갑의 승낙이 없어도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다음, 정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다시, 여기 복 대리인 정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딩동댕 맞고. 다음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도 을은 정을 해임할 수 있다. 다시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해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라도 을은 정을 해임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그 다음에 정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다시 정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쉽지? 우리 요약 정리해가지고. 다음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하여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정에 대한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시 을이 갑의 지명에 의하여 정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정에 대한 선임 감독을 게을리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B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121조. 그러니까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본인이 복 대리인 정을 지명해서 한 거잖아. 그러면 대리인의 그럴 때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하나여 그때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게 121조. 나머지는 다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을이 배상할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 네. 나도 그 범위가 궁금했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했던 것 같아.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하나여.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따라서 복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하나요. 이해가 안 돼. 한 번만 써보고 가자. 써놔야 되겠다.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 하나요. 그 해임을 그때는 해임해야 되니까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한때에 하나여 책임을 진다. 제 121조. 부적임, 적임자가 아니다 또는 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 적임자가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거, 요거만 체크하는 건가 봐. 그래서 이거를 본인한테 통지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해임, 자르지 않았을 때 이것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하는 건가 봐. 맞지? 여러 번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구만. 마지막 문제. 갑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을은 병을 복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병은 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은 갑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B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치? 아까는 정이 복 대리인이었는데 갑자기 병이 복 대리인이니까 헷갈릴 뻔했네. 병은 갑의 대리인과 동시에 을의 대리인이다. B 그냥 갑의 대리인인 거잖아. 해석 보면 복 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따라서
병은 갑의 대리인이지 을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치? 내 말이 맞지? 다음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X 토지의 매매 계약이 갖는 성질상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다시 을이 갑의 승낙을 얻어 병을 선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삐. 왜 없어? 있지. 그치? 다 있지. 갑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니까 을한테 다 있어. 그치? 무과실 책임도 있어. 맞지? 이미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시에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21조 제1항. 다음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시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적법하게 선임했다는 것은 갑이 오케이를 했다거나 을한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이런 거겠지. X토지 매매 계약 전에 갑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틀렸습니다. 복 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에 의존한다. 따라서 본인 갑이 사망하여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당연히 복 대리인 병의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다음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시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아니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이 병을 선임했다면 을이 병을 선임했는데 선임하고 나서 을만 그러니까는 을이 병을 언제 선임했냐고, 그치? 자기가 대리인일 때 선임하고 나중에 대리권이 소멸한 건지 소멸된 다음에 선임한 건지, 그치? 답을 보면 알겠지. 어떤 게 상식적 일반적인 건지 모르니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 대리인을 대리권이 소멸한 다음에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을이 나쁜 사람이네, 그치? 대리권도 없는데 복 대리인도 다시 선임해갖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거래를 해버렸네. 그렇구만.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표현 대리가 뭔지 참 궁금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오늘 복 대리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